본격 취준생 토론 배틀쇼. 취준생들이 알고 싶은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취업에 관한 고정관념, 편견 완전히 깨드리겠습니다. 나! 네, 오늘도 취준진담 함께 해주실 정철상 교수, 강영규 대표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서울대학교 토론동아리 다담의 예의토론호죠. 박광영 학생, 그리고 중앙대학교 용감한 미녀토론호 최은선 학생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갈수록 취업문이 좁아지면서 학교를 떠나지 못하고 졸업을 유예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우리 두 학생들 생각은 좀 어때요? 졸업유예 정말 안 하고 싶죠. 안 하고 싶죠. 싶은데 현실입니다. 어쩔 수 현실이라서 없죠. 어쩔 수 없어서 더욱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그렇죠. 취업 성공하기 위해서 그 전략적으로 약간 휴학도 하고 졸업유예도 하고 좀 이런 걸 선택하게 되는데 이런 게 실제로 고민 상담 좀 많이 들으지 않습니까? 교수님께서들도. 네, 그렇죠? 맞습니다. 막상 이제 취업 전선에 뛰어들자라고 네네네. 보니까 스펙이 네. 또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그쵸. 졸업을 유예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하는 청춘들이 참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졸업은 에스프레소다. 왜냐? 씁쓸하니까. 네, 이런 말. 씁쓸한 현실이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졸업 유예에 관한 모든 것, 키워드를 한번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 공개해 주시죠. 자, 졸업 유예 키워드 첫 번째. 첫 번째는 과연 NG족. 네, 첫 번째 키워드는 NG족입니다. NG족이 NG족? 뭐길래 키워드로 올라왔을까요? 그러게요. 이 NG가 실수한 그 NG를 말하는 거라면 그렇진 않겠죠? 지현 씨인가요? 이니셜. 내가 이거 맞출 수 있을까? 나한테 왜 그래? 본인은 그 비밀을 알고 있어요, 아, 그죠? 진짜 네, 웃겨. 장난이었습니다. 아, 이게 오해하지 혹시 마시고요. 그거 아닌가요? 네. 네네. 정철상 교수님이 휴일이면, 주말이면 늘 보는 내셔널 지오그래픽. 재미없어. 재미없어. 궁금해요. 네. 우리 첫 번째 키워드 준비한 윤선 학생 답변 들어볼까요? 네, NG족은요, 네. 노 그레듀에이션의 약자입니다. 오, 비슷한 내용인데? 네, 졸업 논문이나 영어 성적을 제출하지 않아서 졸업이 아닌 수료 상태로 남거나 1학점에서 3학점 등 최소 학점만 남겨놓는 방식으로 졸업을 미루는 대학생을 의미하는 신조어라고 합니다. 재현 씨도 아직 학생 신분이잖아요. 네, 저 사실은 2학년의 신분으로 계속 휴학 중인 상태 졸업을 아직 못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취업 때문이라기보다는 취업은 이미 되어 있고 간판이라 하지 않습니까? 약간 간판을 이게 잃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고등학교 때 열심히 준비해서 대학교 네, 갔는데 그렇죠. 그게 좀 아까워서 아직도 이제 휴학 상태에서 놓지 못하고 근데 이제는 다시 복학을 해서 네, 학교 공부를 좀 열심히 졸업을 할 계획입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이 전국 4년제 대학의 평균 졸업 유예생 수는 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한데요. 교육부에 이제 2014년 전국 4년제 대학 9학기 이상, 그러니까 8학기에 우리가 졸업을 하지 않습니까? 네. 9학기 이상의 등록 현황에 따르면 정규 학기 8학기를 넘어서 대학에 다니는 학생 수가 약 12만 명이라고 한답니다. 한 해 졸업생이 약 30만 명 가량 되니까 약 40%가량의 학생들이 학교를 더 다니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자, 졸업 유예 두 번째 키워드. 자, 뭘까요? 화석 선배. 이거는 이건 뭐 좀 알 것 별다른 같습니다. 설명은 사실 필요 없을 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귀자고 대시해도 화석처럼 안 움직이는 선배. 매력 있다. 그래요? 매력 있어요? 대쪽 같은 나쁜 남자 남자. 좋아하는군요. 대쪽 같은 남자 매력 그죠? 있다. 그런 남자 좋아하시는군. 역시 네, 네. 방관자 타입. 네, 그런 뜻은 아닐 것 같고 그냥 네. 좀 말 그대로 화석처럼 좀 오래도록 너무 오래되신, 졸업을 네. 못하고 다니는 그쵸, 선배 그쵸. 뭐 이런 게 거의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주변의 그 드는데요. 기준을 한번 봤을 때, 야, 네. 너네가 그 생각하는 화석 선배는 어느 정도야? 물어보면, 네. 8학번 이상 정도. 예를 들면 08학번일 때 00학번, 아니면 12학번일 때 04학번. 이런 엄청난 게 8년 이상 정도, 이 8년이면 10년. 많이 관대한 거 아닌가요? 그래요? 요새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한 4년 이상 예, 배워서 요즘은, 예. 바로 네, 화석이라고. 저도 1, 1학번인데 저한테 고려청자라든지 고려청자요? 네. 야, 뭐 암모나이트라든지 자료를 봐라, 니들.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윤선이한테 그런 말을 해? 대단하다, 진짜. 현실이 그렇더라고요. 그러게요. 네, 빨리 졸업하세요. 지금 그러면 한 3년 후배들이 윤선 학생한테 그런 거야? 엄청 어려워해요. 제가 막 과방에 들어간다거나 와, 이러면 일단 내 세상에. 어이구 안녕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맞아요. 하더라고요. 대단한 일이네요. 진짜 근데 윤선 학생이 내가 고려천자네. 그럼 3살이니까. 그럼 저는 선배님 거의
재환 씨는 시조세. 그렇죠, 그러면. 총동기에서 온 네, 거예요. 그러게 말입니다, 진짜. 네, 두 번째 키워드 준비한 광현 학생. 화석 네. 선배, 어떤 뜻인지 알려주시죠. 네, 화석 선배도 신조어인데요. 취업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학교를 계속 오래 다니고 있는 선배를 지칭하는 네. 고학번 선배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말 그대로 졸업 유예자가 늘어나면서 생긴 말인데 네. 아까도 말이 나왔지만 고려청자라든가 뭐 암모나이트 선배, 빗살무늬 톡이라고 지칭됩니다. 윤선 학생이 고려청자라면 아마도 유재한 MC는 빗살무늬 톡이가 아닐까. 너 나랑 한 살 차이 난다. 너도 나랑 비슷하다. 자, 그러면 광현 학생은 어떤 선배인가요? 제가 지금 방금 말이 되게 뜨끔했는데 저는 화석에서 암모나이트로 가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암모나이트 네. 그렇군요. 요즘 대학 7학년까지란 말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참 속상하네요. 또 졸업 후에 취업을 못하면 후배 만나기가 힘들다는 선배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자, 그러면 졸업 유예에 관한 모든 거 마지막 키워드 한번 살펴볼까요? 자, 세 번째 키워드. 과연? 갓수. 갓수가 뭐죠? 재한 씨처럼 노래 잘하는 갓수. 네, 왜 뭐죠? 백수. 백수를 약간 요즘 백수보다 더 높은 단계? 예, 백수가 사실상 막 진짜 배부른 단계가 그럴듯하네요. 돼가지고 약간 그런 게 아닐까 싶은데네. 거의 신적인 존재인 백수인가요? 네. 그래, 저도 그 상당히 생각했어요. 많이 예. 잘 맞추셨습니다. 신적이니까 백수하고 가드. 네. 이게 이제 합쳐서 가드의 이제 갓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백수라면 보통 처량한 처지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이제 부모님의 재력으로 아주 이제 덩덩거리면서 이제 학교를 다니는 거죠. 차도 이제 좋은 차 끌고 다니면서 이제 학교도 5년, 6년 제가 본 학생은 7년, 9년까지 다니는 학생도 있었어요. 네, 졸업학점을 다 채우고도 사정상 졸업을 미루는 학생들은 영학점을 신청해도 사실상 등록금을 내야 되잖아요. 맞아요. 제가 좀 자료를 가져와 봤습니다. 네. 이 부분은 대학 내일이 이제 대학 정보 공시에 공개된 자료를 보면 등록금을 분석한 결과 연세대가 72만 3천 원, 그리고 이화여대가 70만 3천 원, 그리고 건국대가 67만 8천 원 순으로 가장 적지 않은 금액이네요. 그렇죠. 네. 영학점을 등록해도 등록금을 내라. 어떻게 생각해요? 기존에는 없었거든요. 한 1, 2년 전까지 없었는데 이게 대학 평가라는 것과 관련돼서 네. 영학점에 이제 등록금을 부과한다고 네. 그래서 정책이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영학점을 듣는데도 돈을 내라?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일단 영학점은 듣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안 듣고 있는 거니까 듣는다고 표현하기 뭐한데 왜 돈을 받는 건지 참 그게 아쉬운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윤선 학생은요? 네,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사실 졸업 유예자들은 학교에 일정 지정된 수업을 다 마친 학생들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비싼 등록금 내고 4년을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학교가 학생을 좀 배려해서 시설 이런 거는 돈 안 내고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졸업 유예에 대한 키워드 3가지 살펴봤고요. 네. 지금부터는 뜨거운 화제를 몰고 온 토론 배틀을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로지 취준생에 의한 취준생을 위한 취준진담 오늘의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취준진담 주제는요. 취업을 위한 졸업 유예는 필수다 대 칼 졸업을 해야 한다입니다. 아, 그렇죠. 일단 취준진담 제작진 앞으로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한번 네. 읽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졸업 유예만 2학기째 하고 있는 취준생입니다. 요즘 취업 시장에서 졸업생을 기피하다 보니 이번에도 졸업을 미뤄야 할지 그냥 졸업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재환아, 너 학교 언제까지 다닐 거야? 우미야, 나 지금 떨고 있니? 나 대기업 상반기 공채 다 떨어졌다. 내년까지도 졸업 유예할까 고민 중이야. 야, 너 벌써 2학기째잖아. 너 언제까지 화석 선배 소리 들을 거야? 암모나이트 소리 언제까지 들을 건데? 생긴 게 그렇다는 소리 너무 많이 들어. 학교에서 후배들 마주치는 거 창피하다면서. 창피해. 졸업 유예로 시간을 좀 벌면 취업을 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그게 너무 어려운 일이더라고. 내가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게, 야, 네가 졸업 유예하면 할수록 우리 결혼도 유예! 우리 결혼? 졸업도 결혼도 점점 어. 멀어지나 봐. 야, 너 노래 잘한다. 야, 음악해라. 결혼도 취업도 졸업도 미뤄하는 우리에게 졸업 유예는 피할 수 없는 집행 유예. 야, 정말 너무 어렵다. 네.
이렇게 졸업 유예 때문에 고민하는 사례자를 만나봤는데요. 여기 네. 있는 학생분들도 좀 공감이 되시나요? 네, 공감이 아주 잘 되고요. 네. 이게 실제 대학교에서의 현실입니다. 뭐 후배들이 저 선배 아직까지도 다니네? 라는 말을 많이 하고 또 그걸 이제 피해서 다니고 이제 흔히 다크템플러라는 말을 합니다. 다크템플러. 마치 숨어서 어둠 속을 헤매면서 밥도 혼자 먹고 다니는 게 지금 졸업유예생의 현실입니다. 윤선 아이고. 학생은요? 네, 진짜 현실 맞고요. 제가 아는 어떤 선배는 무려 진짜 31살 정도까지 진짜 대학교를 다니신 분이 계세요. 근데 이제 동아리 애들끼리 얘기하다 보니까 아니, 그 선배는 02학번인데 아직도 다닌대. 이런 얘기 실제로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졸업 유예 이런 거 걱정되기도 하지만 이렇게 후배들 눈치가 보이고 그렇다면 빨리 깔끔하게 털고 졸업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헐. 턴다는 표현이 좋겠지. 예. 거친 용어가 막 쏟아져 나오는 그러게 말이에요. 얘기를 한번 칠 것 같아요. 범죄가 아니거든요. 네. 털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예. 졸업 후에 바로 취직을 하지 못하고 좀 공백기가 생기면 기업에서는 지원자한테 문제가 있다고 보는지 좀 궁금한데요. 공백기 그 자체로 이제 문제가 있다 없다라고 이렇게 판단하진 않는데요. 네. 공백기가 아주 짧은 기간이라면 괜찮겠지만 5, 6개월 정도는 괜찮겠지만 1년, 2년이 넘어간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기업에서 조금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논제에 대한 토론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졸업유예가 필수다라고 생각하는 팀부터 1분 발언 시작해 주시죠. 네, 졸업유예가 필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지금까지 이 통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취업이 힘들다는 이유로 졸업을 미룬 대학생이 2011년 8,200명에서 2014년에는 25,000명으로 무려 3배가 늘었습니다. 과연 이런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기업이 졸업자 채용을 기피한다는 인식이 가장 결정적입니다. 네. 이렇게 계속 졸업 유예를 해야 어떤 불이익을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고요. 두 번째로는 졸업자 신분, 즉 졸업유예를 안 하고 졸업을 해버리면은 네. 인턴과 공모전 같은 다양한 대외 스펙 활동 참여 기회가 네. 차단되는 현실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졸업유예를 해서 학생 신분을 유지하면은 값싸고 질 좋은 학교 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특히 도서관 열람실이라든가 학교에서 제공하는 취업 정보 서비스, 취업 설명회, 취업 박람회 같은 것들이 있겠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졸업유예를 통해서 낮은 학점을 좀 메꾸고 취업의 기본 스펙을 쌓고 더 나아가서 진로 탐색까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잘 들었고요. 이번에는 빠른 취업이 장땡이다 팀 1분 발언 해주시죠. 네, 반대팀 1분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팀은 졸업유예가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인데요. 현실에 안주하기 때문에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고 또한 졸업유예를 하는 이유가 막연한 불안감 때문이라면 얼른 취직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많은 나이는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졸업유예 비용 등 취준생에게 경제적 피해를 끼칠 수 있고 이는 더 나아가서 국가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졸업유예를 하는 시간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면서 시간을 낭비할 수가 있는데요. 졸업유예를 한 경험이 있는 직장인 201명에 대한 졸업유예 만족도 결과가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2.2%로 만족한다는 47.8%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한 점을 보아서 졸업유예의 만족도가 떨어지므로 졸업유예를 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네. 저는 준비 안 된 지원자라면 과감하게 졸업유예를 하는 게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오히려 생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까 윤선 씨가 이 통계도 말씀해 주셨는데 또 다른 통계가 있습니다. 29일 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4년제 졸업자의 졸업유예 실태와 노동시장 성과라는 제목인데요. 여기 자료에서 보면 이 4년제 대졸자 중 오히려 졸업유예를 한 사람이 자기가 선망하는 직장. 그럼 예를 들면 혹시 그 신의 직장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신의 직장. 뭐죠? 어떤 게 신의 있을까요? 직장이 어딜까요? 자, 신들로 다니고 싶어 하는. 구글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우리 삼성. 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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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공기업은 신이 다니고 싶어하는 직장이거든요. 이런 공기업, 이런 선망하는 직장에 대해서 훨씬 더 높은 비율이 들어갔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유예가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토론도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졸업유예를 앞두고 고민이신 취준생분들 함께 해주세요. 네. 네, 광현 학생, 윤선 학생 준비되셨죠? 먼저 광현 학생부터 시작해 주시죠. 네, 졸업유예를 하는 이유 중에 가장 결정적인 이유로
기업이 졸업자 채용을 기피한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최근 조사한 자료를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청년이 여는 미래가 최근 대학생 2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6.5%가 기업이 채용 때 대졸자보다 졸업 유예생이나 재학생을 더 선호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업에서는 졸업 유예자나 졸업자나 차이를 두지 않는다고 말하는데요. 네. 많은 대학생들이 이러한 기업들의 답변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졸업한 지 오래된 사람일수록 차별할 것이라는 생각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습니다. 네, 제가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가져왔는데요. 실제 지난해 온라인 취업 포털 사람인이 251개의 기업 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8.6%가 졸업 여부는 채용과 상관이 없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또 오히려 졸업자를 더 선호한다는 응답 비율이 30.7%가 됐고요. 또 졸업 예정자를 더 선호한다는 10.7%밖에 안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의 3배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 실제적으로 기업은 졸업자를 기피하지 않는 것이 정말 현실입니다. 네.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봐요. 졸업을 하고 나서 이제 얼마나 경과했느냐가 문제겠지만 네. 예를 들어 이런 기업, 제가 오늘 충격적인 자료를 공개를 하겠습니다. 네. 우리 10대 기업 내에 들어있는 기업인데요. 네. 이 기업은 우리 구직자들을 평가할 때 예를 들어서 2015년에 졸업을 했다. 네. 이게 작년 기준입니다. 2015년에 졸업을 했으면 가중치를 20을 두고 20점을 다 줍니다. 아이고, 근데 졸업 연도가 14년이면 18점을 줘요. 왜요? 졸업 연도가 13년이면 14점을 줍니다. 아이고야. 자, 이렇게 떨어지다 보면 적어도 5%, 6%는 감점을 받게 되죠. 어느 그러면 기업인지 알 수 있습니까? 확실히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어느 기업인지는 공개를 할 수가 없고요. 저번 시간에는 완전히 민원 전화를 받더라도 제가 모든 저도 걸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군요. 요거까지는 좀 힘듭니다. 근데 요거는 확실히 내부 자료고요. 네.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당락에 확실히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미치네요. 굉장히 많이 미치죠. 네. 졸업하고 나서요 기간이 길어지잖아요. 그러면 네. 이 친구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취업을 못하고 있는 게 아닌지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따라서 1년이 경과하고 2년이 경과했다. 절대 뽑아주지 않아요. 학생들이 피부로 느낀 거죠. 아, 우리 선배들이 보니까 졸업하고 나니까 취업이 안 되더라. 그래서 졸업유예를 하는 겁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궁여지책이자 선택이다. 네. 그렇다면 졸업유예는 공백기로 따지지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래도 졸업하고 공백기보다는 훨씬 더 낫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봤을 때. 졸업 유예는 도움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네.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졸업 유예를 해야 재학생 신분을 유지해야 인턴과 공모전 등의 대외 스펙 활동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죠. 네. 취업을 하려면 스펙이 필요합니다. 실무 스펙이 필요한데 졸업을 해버리고 졸업자가 되는 순간 이러한 기회가 열려있지 않습니다. 제가 통계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네. 청년단체 청년이 여는 미래가 발표한 졸업유예 제도 실태 조사 보고서가 있는데요. 네. 2014년 매출 기준 상위 100개 기업들이 작년 공고한 대외 활동 중에 무려 66.1%가 대학생과 대학원생만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네. 정부기관 대외 활동 중에서도 176건이나 지원 자격이 대학생 그리고 대학원생으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네. 대외 활동하기 위해서 대학생으로 있는 것보다는 네. 졸업해서 직접적으로 경력을 쌓고 경험을 쌓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학생들한테 도대체 왜 졸업 유예를 하느냐 이렇게 이제 1,100명을 대상으로 이유를 물어봤더니 첫 번째가 부족한 스펙을 쌓기 위해서 한다는 네. 겁니다. 이 인원이 50.8%였고요. 네. 막연한 불안감이 46.1%. 그리고 기업의 이제 졸업생들을 오히려 회피하지 않느냐 이런 추측에 의해서 45.3%가 하는 걸로 나와서 보다 직접적인 경험을 하는 것을 오히려 지금 두려워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직장인들이 졸업유예를 해본 직장인들에 대한 설문조사도 있는데요. 직장인 반 이상이 졸업유예에 대해서 부정적이라고 답했다고 해요. 네. 또 그 이유는 1등이 취업 때 어차피 서류만 봐도 공백기를 알 수가 있어서 네, 그리고 뭐 스펙 등 발전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서 그리고 어차피 구직 기간이 길어지는 추세라서 또 막상 하고 나서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런 식으로 설문조사가 됐는데요. 네. 그러니까 취업을 한 사람들이 졸업 유예가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한 것으로 봐서는 현직자들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졸업 유예가 학생한테는 정말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거는 현직자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하는 것 같고요. 취업했기 때문에. 네, 그죠? 취업했으니까 그 말을 하시는 것 같고 졸업유예 하지 말고 빨리 취직해서 뭐 직무 경험 쌓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걸 못하니까 졸업유예를 하는 거죠. 그리고 졸업유예의 혜택이 더 하나 있는데요. 학생 신분을 유지한다는 겁니다. 졸업을 그냥 취직 안 된 상태에서 막상 해버리면 마치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채로 광야에 나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네. 정말 좀 힘든 상황이 많죠. 하지만 학생 신분을 유지하면서 학교에 있으면은 뭐 후배들의 따가운 눈총 같은 건 있겠지만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공부를 할 수 있고 심적으로도 내가 계속 하던 공간에서 공부하는 게 더 편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점들을 좀 우리가 졸업 유예의 장점으로 고려를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학 졸업 유예생도 매 학기 4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의 학비를 내기 때문에 대학이 이런 방식으로 지난해 거둔 돈만 56억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돈이네요. 네, 근데 이것은 진짜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비용이 지출됐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수업을 안 들어도 되는데 돈을 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국가적 손실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인재는 인재대로 그 시간 속에 머물러 있는 전 거고요. 궁금한 게 있는데 광현 학생이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그 예를 들면은 그 유예를 하고 있을 때 도서관도 이용할 수 있고 또는 뭐 취업에 관한 자료도 좀 받을 수 있고 뭐 그런 게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기회비용을 따졌을 때 좀 이런 말 써도 되는데 또이또이 이런 말 쓰면 안 되지만 되게 치명적인- 죄송합니다. 치명적인 용어가 대학 2학년생밖에 안 되는 게 어디서 이러네. 아, 이런 정도 혜택을 받으니까 그 네네네. 돈 낼만하다. 그 돈 낼만하다. 뭐 돈을 낼 수 있겠지만 너무 그게 지나치다는 거죠. 지나치다. 그 질에 비해서. 그렇죠. 아. 사실 뭐 그렇게 자료를 준다고 하지만 그것도 학생이 찾아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제도예요. 그것도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엄청나게 많거나 그렇지도 않아요. 네. 제가 한마디 하고 싶은데요. 낯선 공간에서 우리가 이제 외부 학교 밖으로 나가서 광야에서 도전하기에는 우리나라의 사회적 안전망이 과연 그렇게 갖춰져 있나, 청년 구직자들에게 갖춰져 있나 굉장히 의문이고, 그래서 현재 뭐 정부 정책이나 각종 지방자치단체에서 뭐 청년 배당이니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청년들이 학교 밖에서 취직을 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라 생각을 하고요. 저는 아까 유재한 MC께서 좀 간단히 말씀을 하셨는데 그 졸업 유예를 위해서 드는 돈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그 돈이 충분히 경제적으로 충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졸업자로서 뭐 다른 공부를 하거나 학원을 다니거나 뭐 어떤 식비도 있겠죠.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충분히 엄청 많이 들 텐데요. 학교 안에서 기본적으로 물가가 쌉니다. 학생들을 위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충당이 됨을 말씀을 드리겠고. 충당. 네. 그리고 이거 단어 하나를 있어요. 이거 하나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네. 졸업유예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해서 졸업유예를 하지 말자, 요거는 아닌 것 같고 졸업유예가 굉장히 많은 현실에서 졸업유예에 드는 비용을 학교 측에서 줄이는 것 아니면 아예 없애는 것이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졸업유예에 대해서 자유롭게 토론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취준진담의 하이라이트죠. 네. 진짜 이야기를 들어볼 시간입니다. 그동안 인사 담당자들이 취준생들에게 절대 알려주지 않았던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드립니다. 네, 진실 게임을 위해서 거짓말 탐지기를 설치했습니다. 네. 지금 기분이 어떠신지 또 한번 여쭤봐야겠죠. 네, 정철선 교수님께서. 진실만을 대답할 것을 선서합니다. 장난. 네. 선생님께서는 조마조마합니다. 조마조마하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솔직히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네. 네, 먼저 광현 학생 질문해 주시죠. 네, 정철상 선생님 한번 긴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 네. 같은 점수라면은 졸업생과 재학생 누굴 입사시키겠습니까?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 다르지만 졸업생을 저는 취업시키겠습니다. 졸업생을 과연 졸업생이 재학생을 취업시키겠죠. 네. 아무래도 상황이 정말 비슷하다라면 졸업생을 하겠지만 아니요, 상황이 비슷하다면 졸업 유예생을 오히려 하겠죠. 근데 예. 이제 어떤 그들이 제가 말이 이렇게 버벅거려. 어떻게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네. 다르겠지만 분명히 이제 아마 같은 상황이라고 하면 졸업 유예생이 더 유리할 거는 같습니다. 졸업생인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공백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보통 2월 달인데 뭐 3월 달, 4월 달 정도야 괜찮겠지만 그의 하반기 6개월 정도 공백이 생기고 1년 정도 공백이 생기면 기업들은 굉장히 이제 고민이 들어갑니다. 이 사람이 정말 일을 하려고 하나 이런 생각들이 들고요. 근데 아무래도 졸업을 바로 이제 하는 학생들이라고 하면
그 학생들에 대해서는 높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윤선 학생이 질문해 볼까요? 네. 교수님 긴장하세요. 무서워요. 네,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졸업 유예자에 대한 불리한 평가를 주신 적이 있나요?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불리한 평가를 준 적이 없다. 없다. 과연? 과연? 없습니다. 결단코 없습니다. 진실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저는 이제 졸업 유예가 사실은 과거에는 이렇게 드문 현상이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워낙 취업이 안 되기 때문에 졸업 유예를 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이해가 되고, 다만 졸업 유예 기간에 정말 뭐 본인이 직무를 위해서 노력한 게 하나도 안 보인다. 그러면 이런 학생들은 이제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본인의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다면 그런 부분은 충분히 용인할 수 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 교수님 뭔가 의문의 일피 같긴 한데. 자, 광현 학생 다시 한번 질문해 볼까요? 네, 조금 더 센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너무 센 거 아니에요? 취업 때문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취업 때문에 졸업을 망설이고 있는 자녀한테 졸업하고 취업 준비하라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눌러주시고요. 네, 저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졸업하고 과연? 방향으로 나가라? 네, 강의하러 나가라. 광야로 나가라. 부닥치면서 배워라. 광야로 나가라. 네. 내 자식한테. 참, 중간에. 중간에 이제 떨리면서 자꾸 이제 근데 하면서, 진짜로 그 광야로 나가셨던 그 교수님 네, 경험이 실제로, 진짜 네. 도움이 되셨나 봅니다. 네, 저는 예. 무조건 부닥쳐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실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이렇게 자꾸 사회로부터 버림받는 느낌이 들고 내가 이렇게 부족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부닥쳐 나가면서 배우니까 나중에 그분들보다 더 나은 상황들, 저보다 친구들보다 제가 부러워했던 친구들보다 더 나아가더라고요. 정말 겁내지 않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졸업 유예에 대한 진짜 속마음까지 들어봤고요. 이제 최후 발언 한번 해볼까요? 네. 광현 학생부터. 네, 최후 발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졸업 유예,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차라리 졸업 유예를 좋은 기회로 삼아서 취직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편 기업들은 말로만 졸업자들을 차별하지 않는다고 할 게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보여줌으로써 취준생들의 졸업 유예 부담을 좀 덜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저희 팀은요,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바깥으로 나가서 취업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사 담당자가 졸업자들을 기피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오히려 졸업자들을 선호한다는 설문조사도 있습니다. 또한 취준생들은 모두 힘들지만 그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지 말고 졸업한 후에 열심히 취업을 준비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네, 부태실 의견인가요? 저는 한 6개월 정도라면 졸업 유예도 해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졸업 유예가 이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 학생들이 인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있으면 있는 그대로 부닥쳐 나가면서 앞으로 당당하게 전진해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졸업유예를 할 수는 있어도 졸업유예가 습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졸업유예를 할 거면 반드시 치밀한 목표를 세워라. 그러니까 이 내가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무엇을 할 거고 또 어느 만큼 성취할 건지 분명히 계량적인 목표를 세워야 본인이 의도하는 졸업유예의 취지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팀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취업난 때문에 졸업 유예를 할 수밖에 없는 취준생들을 보니까 마음이 좀 아프네요. 네, 맞습니다. 이불 밖은 위험해라는 말이 있었는데, 네, 이 말을 좀 이렇게 받고 싶구나. 네, 대학교 밖은 위험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받고 싶네요. 겁먹지 마세요, 여러분. 네, 지금까지 취준진담 함께했습니다. 오늘 네.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Don't you say you love